제가 1년 전부터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의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말 비트코인이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알트코인들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정말 밤잠 못 자고 살짝 반등만 줘도 다시 오르는 게 아닌가 해서 막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지금 전반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고 하지만 거래가 되는 지역에서는 몇 억씩 수억씩 하락하는 곳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강남은 안전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IMF 때 금융위기 때 강남도 45%까지 폭락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때보다는 더 심각합니다. 금리와의 싸움, 전쟁이 시작됐고 그 전쟁에서 서민들과 중산층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이 영상을 여러분께 올립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다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강동구 천호동 강변 그대가 갤럭시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한강변에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역이 바로 인근에 있죠. 14년 된 아파트인데요. 34평 아파트가 2021년 1월 달에 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뚝 떨어져서 4억 하락한 10억에 6월 10일 날 바로 이번 달 며칠 전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직거래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 큰 폭으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가만히 보면 지금 10억에 거래됐다고 합니다만 20년, 19년 이럴 때는 11억에도 거래가 됐고 19년에는 8억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6억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 만에 이렇게 5억, 6억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14억까지 뛴 거죠. 사실 뛰어도 너무 뛰어서 그동안 서민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에 특히 아파트를 이 시기에 사지 않은 많은 중산층은 갑자기 중산층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하락해봤자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이 하락의 시간이 길어질까요? 이거 한번 예측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잠실동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는 떨어지지 않을 강남 3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오면 지역을 망라하고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그동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데요.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아파트를 보면 21년 9월 25일 날 가장 아파트가 비싸다고 하는 그때 시즌에 24억 5천만 원이 18층이 33평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6월 8일 날 23억에 22층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하락해서 순식간에 거래가 된 겁니다. 이게 1억 5천만 원이면 24억 중에 1억 5천만 원이면 몇 프로 떨어진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1억 5천만 원을 내놓고 팔지 않습니다. 오를 때는요 더 올려서 파는데 중요한 건 내려갈 때는 하나하나 자꾸 계단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금리가 이제 7%에 다다랐는데 앞으로 8%, 9%, 10%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비투하신 분들, 나름대로 뭔가 무리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정말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하락폭이 큰 지역을 가보겠습니다. 바로 은평구의 녹번동에 위치해 있는
녹분동 북한산 푸르지오입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정말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이 아파트는 8년 된 아파트고요. 32평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실거래가로 나옵니다. 그래프 보시면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산 푸르지오가 지난 6월 7일에 10억 5천만 원에 8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32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는요, 13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무려 3억 1,500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물론 층도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 1,500만 원이나 하락해서 거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서울 중심부, 특히 강남, 서초, 용산, 특히 용산 개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도 이제는 정말 폭락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지금 금리가 오른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폭이 큰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하락폭이 더 큰 아파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일 오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주담대출 7%를 넘어서 8%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담대 10% 시대도 곧 온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은행 담보대출 상품을 보면요, 우리 아파트론 5년 고정형이 연 5.45%에서 7.15%로 올랐고요.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을 보면요,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3억 7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금리 4%일 때는 176만 원의 월 상환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7%로 오르면 약 246만 원을 월 상환액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 점점 커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1%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면서 1.7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1.75%인데 미국이 0.75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도 더 올려야 됩니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 외환이 빠져나갑니다. 더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7%까지 다다른 이 주택담보대출은 8%, 9%, 10%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7%라고 하더라도 약 40% 정도가 인상돼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우리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로 올리는 바람에 1.7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준금리 1.75%에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한다면 연말까지 이래서 1.25%가 더 올라가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1.25%만 올라가도 우리의 한국 기준금리는 3%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3%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시장금리는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를 넘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8%, 9%, 10%는 바로 코앞에 있다. 머지 않았다. 올해 안에 벌어질 수 있다. 지금도 점점 더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간과하거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끌하시거나 비투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내 집 마련한 게 이렇게 큰 잘못인가, 이렇게 한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도요, 서울 외곽지역이라고 말씀하시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기도 지금 몇 억씩 하락해서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수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실종식입니다. 서로 팔려고 하는 시기에 지금 돌입했는데 앞으로는 물건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분양가는 향후 3년까지는 무조건 미분양 나옵니다. 이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회사 보유분 정리, 회사 보유분 특별 공급, 이런 단어나 이런 유사한 용어를 쓰면서 분양되는 건 다 미분양된 걸 빨리 털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10%, 20%, 30%, 40%, 심지어 50%, 심지어 60%까지 인하돼서 나옵니다. 정말 사고 싶다면 그때 사십시오. 위치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침체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섣부르게 빨리 움직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예측한 대로 비트코인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에게 누군가 정말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 붕괴됐는데 이 과연 얼마까지 내려갈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렸습니다. 500만 원까지 간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도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금리와의 전쟁이 시작됐고 과연 가상화폐가 지금 현재 가치로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도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 역시 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이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고 저성장에 늪으로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해질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가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집값 잡을 테니까 집을 팔아라 라고 해서 집을 팔고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후회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뭔가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층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간 바탕에 흰 글씨 보이시죠? 반드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기다려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영호TV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